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미 공군의 존망을 가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미 공군에서 최강의 5세대 전투기 중 하나인 F-35의 인수를 거절한 건데요. 이는 다름 아닌 메이드 인 차이나 때문이었습니다. 원자재 부품 중 하나가 중국산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 정부가 최강의 전투기를 올스탑시킨 것입니다. 정말 초유의 사태였는데요. 현대에 들어 무기 체계의 부품을 다양한 나라에서 만들고 핵심 기술과 조립만 본국에서 진행하는 경우는 상당히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미국이 F-35의 인수를 거부한 건 그런 만큼 작은 부품 하나하나에도 신뢰도가 중요하다는 방증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미국에게 전적인 신뢰를 받는 기업이 있다면 이미 신뢰도 하나만큼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자부해도 될 정도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에 미국이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중소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기업은 전투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품의 생산을 담당하는데요. 바로 조종관입니다. 정확히는 F-35의 조종관을 구성하는 스위치 22개 중 무려 12개가 국내의 한 기업에서 생산됐습니다. 이 기업의 이름은 성진테크윈인데요. F-35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항공기인 F-16에 들어가는 스위치 역시 납품 중인 명품 방산기업입니다. 심지어 국산 항공기 KTL T-50K F-21에 들어가는 모든 조종관용 스위치도 국내 업체가 개발한 것입니다. 또한 KE 흑표전차에 탑재된 전차장용 조종관과 도산 안창호급의 조종관도 모두 이 업체의 스위치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니 첨단 무기에 들어가는 스위치라는 스위치는 전부 국내 중소 방산기업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는 우리가 모르는 숨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정밀무기 하나에 수천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어찌 보면 아주 당면한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런 세세한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에 대해 잘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LIG 넥스원, KAI 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하나디펜스, S&T 모두 5개 방산업체만 존재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은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세계적인 명품을 만든 방산업체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군사무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보석 같은 중소 방산업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영화에서 전투기가 나오면 파일럿들이 꼭 이 대사를 외친 뒤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FOX는 공중전에서 오사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약어인데요. 조종관에서 스위치를 눌러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이뤄지는 최후의 안전장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조종사가 스위치를 누르지도 않았는데 미사일이 자기 멋대로 발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아주 작은 단거리에 공대공 미사일이라 할지라도 수십 명이 죽거나 다칠 것입니다. 따라서 전투기의 조종관 스위치는 조종사가 발사를 결심하고 직접 누르기 전까지 절대로 작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일단 눌렀다면 무조건 발사돼야 하는데요. 그래서 조종관에 들어가는 스위치는 굉장히 정밀하고 비쌉니다. 작은 스위치 하나의 가격이 가뿐히 100만 원을 넘을 정도입니다. 조종관 스위치를 개발한 업체 대표에 따르면 고가인 F-35용 조종관은 아예 여유분을 생산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너무 정밀한 작업을 하다 보니 대부분의 작업을 손으로 진행할 정도인데요. 이렇게 정성을 들여 만들어지다 보니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스위치 제조업체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이 처음부터 충분한 기술력을 갖춘 세계적인 스위치 회사였던 것은 아닙니다. 2002년 F-35용 스위치 수출을 계기로 발전했는데요. 지난 2002년 미국 방부로부터 F-35 조종관 개발을 의뢰받은 세계 최고의 군용 조종관 제작 기업인 에섹스사가 국내 방산업체에 스위치 개발을 의뢰했습니다. 사실 이는 너무 엄청난 소식이라 직원들이 사기일 테니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개발 과정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엄청났습니다. 불에 잘 타지 않고 가벼우며 전후좌우 네 방향으로 움직여지고 가운데를 강하게 누르면 화면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를 만들어야 했는데요. 연구진에 따르면 요구사항에 맞는 완벽한 스위치를 개발하는데 무려 1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후 2년간 에섹스사가 추가로 요구한 6가지의 스위치를 추가로 개발하면서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국내 방산기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역시 국내 영세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해외 방산시장에 진출할 수 없는 작은 기업을 돕기 위해 대기업과 함께 진출하도록 하거나 입찰해서 중소기업이 쉽게 입찰할 수 있도록 여러 혜택을 제공 중인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PRC-999K 안테나 방산비리 사건입니다. 지난 2021년 4월 국내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우리 군이 1993년 국산화에 성공해 전군에 배치한 PRC-999K의 안테나가 짝퉁 중국산이라는 내용이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2017년부터 안테나를 공급한 업체가 단가를 낮춰 이윤을 높이기 위해 기존 안테나에 사용되던 합금강이 아니라 중국제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 수량이 무려 3만 천여 개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동안 우리 야전부대에서 나뭇가지에만 스쳐도 안테나가 휘어서 무전이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보고가 쏟아졌습니다. 당연히 우리 국민의 노도와 같은 분노가 군에 쏟아졌는데요. 오죽하면 언론에서도 해당 사건을 집중 조명했고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자는 전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을 정도입니다. 그도 그럴 게 군사 분야에서의 비리는 국방력에 직결되는 상당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소중한 우리 청년들을 사지로 내몰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대체 군은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뭘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우리 군이 아예 놀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안테나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자 2020년 9월 군사경찰을 투입해 방산비리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결과가 황당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군이 확인한 국방규격에 장비의 크기와 성능만 명시되었을 뿐 강도를 제한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이 문제를 알았음에도 처벌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2021년부터 국방기술품질원이 나서 국산화 28년 만인 PRC-999K의 품질 기준을 재정립한 이후에야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멀쩡히 작동하는 PRC-999K가 졸지에 불량무기가 되면서 해당 기간 동안 무전병으로 복무한 장병들에게 국산 무기는 작동불능의 쓰레기라는. 그래서 현재 우리 군은 무기 체계 개발 시 적절한 ROC를 산출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국방위산업 학회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진화적 ROC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노력을 기울이며 우리 방산도 차츰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 중인데요. 그만큼 우수한 기업들도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4세대 레이저인 어블 클래스 레이저, 자동 포신 청소기 등 각종 기상천외한 물건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어블 클래스 레이저는 세계적으로도 세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차세대 레이저 기술입니다. 사실 최근 수년간 국민들이 보고 들은 레이저 무기는 매우문 공격용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였습니다. 지난 2020년 우리 국방과 항연구소가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를 이용한 요격 시험에 성공한 이후로 적의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는 강력한 레이저포로 국민의 관심이 쏠린 것인데요.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쓰인 군용 레이저는 전부 관측용 장비였습니다. 조당 30만 켤 나는 빠른 속도와 직진성을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이용해 포병에게 정확한 재원을 제공하거나 공군이 퍼부을 레이저 유도폭탄의 유도를 도왔습니다. 또 근접 전투를 수행하는 보병의 조준을 돕는 조준선으로도 기능했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강한 직진성을 미는 강한 빛이라는 특성 때문에 레이저를 이용한 군용 장비를 운용하다가 실명하는 등 안구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우리 기업이 개발한 어블 클래스 레이저는 어블이라는 특수한 매질을 사용해 안구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신 레이저인 ESE의 경우 무려 8km에 달하는 먼 거리까지, 그래서 이를 이용해 굉장히 안전한 관측용 레이저를 만들 수 있는데요.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다기능 관측경의 핵심 부품이 바로 ESE 레이저입니다. 해당 기업은 개발된 레이저의 뛰어난 원거리 측정 능력을 활용해 화학 탐지 센서를 만들었습니다. 공기청정기에 달린 가스 측정기처럼 레이저를 이용해 화학탄의 폭발로 발생한 독가스의 움직임과 위치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런 장비들은 북한과 중국 등 화학무기를 일반 포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국가들을 상대해야 하는 우리 군에게 굉장히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와 같이 살상력이 전무한 작은 레이저 하나를 만드는 업체라 할지라도 우리 방산에 굉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좋은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보신 자동 청소기인데요. 대한민국 보병은 강합니다. 그만큼 투자도 엄청난데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애증을 담아 포방부라 부를 정도로 막강한 포병을 보유 중입니다. 심지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 포병이 무너지면서 대한민국 육군의 포병이 수적으로 보나 장비로 보나 세계 최고가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00mm가 넘는 각종 대구경 포의 숫자만 5,000문이 넘고 첨단화된 155mm 자주포를 2,000분 이상이나 보유한 데다 M270이나 하이바스 수준의 고성능을 낼 수 있는 천무다연장 로켓을 무려 300분이나 배치 중인 대한민국이 아니면 누가 세계 최강이냐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포병이라 할지라도 전장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포신 청소입니다. 대포는 그 어떤 우기보다 많은 화약을 추진제로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만큼 포를 쓸 때마다 많은 찌꺼기가 쌓이는데요. 이 찌꺼기를 제때 제거하지 않는다면 포의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심하면 발사 도중 포신 안에서 포탄이 폭발하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포신을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군대를 포병이나 기갑으로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승무원과 함께 거대한 포신 청소용소를 들고 청소를 하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포신 길이만큼 길고 또 무겁고 거대한 꽂을대를 다 함께 움직이다 보면 없던 근육이 절로 생길 정도입니다.
특히 포신길이만 9m에 달하는 K9의 경우에는 적어도 5에서 8명이 달려들어 어깨 높이로 잡은 꽃철대를 노젓는 죄수처럼 왕복시켜야 합니다. 심지어 그 시간이 3시간에 달하는데요. 이는 그야말로 중노동 저리가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포신 청소는 전쟁터에서도 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루 종일 포를 쌓아야 할 때도 있으니 더 자주 하고 세심하게 해줘야 하는데요. 이래서야 포격전이 아니라 포신 청소를 하다가 전사할 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런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해 자동 포구 청소기를 개발했습니다. 주로 전차에 쓰이는 활강포용과 자주포에 쓰이는 강선포용 두 종으로 개발됐는데요. 개발자에 따르면 강선포용 개발이 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K9에 있는 48개의 강선에 맞춰 48개의 브러쉬가 정확하게 작동해야 했고 세저규가 포신에 골고루 뿌려지는 아주 정밀하고 완벽한 성능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이도 기술로 인해 한때 개발이 멈춰섰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개발에 매진한 결과 세척 과정에서 세척류를 골고루 뿌려주면서 모든 강선을 완벽하게 청소하는 포신용 청소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군이 크게 만족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K9에 수출된 외국이나 비슷한 포신의 대포를 운용하는 국가들의 수출을 타진할 정도입니다. 2021년 7월 기준 국방기술품절원에 등록된 중소방산기업의 수는 총 2226개에 달하며 그들이 등록한 방산기술은 무려 4201건에 달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 그만큼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대한민국 정부와 군도 이런 노력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 중소방산업체를 특별 지원하는 등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이 방산업계가 고인물이 되지 않게 하는 대비책이 될 텐데요. 대한민국 방위 산업계의 질적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